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자세히 들여다볼 자료는요. 바로 교육부의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 및 운영사업 고도화 방안 보고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에듀테크 소프트랩, 이게 학교 현장하고 또 기술 기업을 이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네, 근데 이 보고서에서 현재의 문제점들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그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는 이걸 크게 한 세 가지 줄기로 나눠서 좀 명확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뭐 단순히 기술 도입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공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좀 제대로 만들어 보려는 그런 교육부의 의지가 보이는 보고서입니다. 특히 이제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반영하고 또 지역 격차 같은 문제들 있잖아요. 이런 걸 좀 해소하려는 노력이 엿보이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범주부터 바로 들어가 볼까요? 에듀테크 기술을 검증하고 또 학교 현장과 연결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현장과의 연계가 미흡하다. 이런 지적이네요. 네, 맞아요. 핵심은 그거예요. 지금의 그 실증 과정이라는 게요. 기술 자체의 어떤 기능 확인, 여기에 좀 너무 치우쳐 있다는 겁니다. 문제점 5. 그러니까 기술 자체는 막 좋아 보이는데 이게 그래서 교육적으로 진짜 얼마나 의미가 있냐. 이걸 좀 깊이 있게 보지 못했다는 거군요. 바로 그 점입니다. 보고서에서는 이 교육적 효과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틀 자체가 좀 부족하다. 원인 현상 5, 6 이렇게 진단하고 있고요. 게다가 학교하고 기업 간의 소통, 이것도 뭐 썩 원활하지 않아서요. 문제점 7. 그렇죠. 기업은 뭐가 필요한지 모르고 학교는 또 어떤 기술이 있는지 잘 모르고 뭐 이런 상황이겠네요. 네. 기업 입장에서는 현장의 진짜 필요를 파악하기가 좀 어렵고 교사분들은 또 기술 개발 과정에서 약간 좀 소외되는 경향이 있었던 거죠. 현상 7. 이게 참 기술의 가능성과 현장의 실제 요구 사이의 간극. 이게 생각보다 좀 깊은 문제인 것 같아요.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단순히 그냥 연결만 시켜준다고 될 게 아니군요. 그럼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대안들이 나왔나요? 우선 그 교육적 효과성, 이걸 좀 전문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게 시급하다 봤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보통 캐리스라고 부르죠. 네. 캐리스. 네, 이 캐리스를 통해서 기업하고 교사를 좀 실질적으로 연결해서 정말 현장의 필요에 기반한 공동 연구 개발, 이걸 좀 활성화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범주로 넘어가 보죠. 지역별 소프트랩의 불균형 문제, 그리고 교원 지원 체계가 좀 미흡하다는 문제인데요.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 같은데요. 누구에게나 좀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야 하니까요. 맞습니다. 이게 기존 소프트랩들이 주로 수도권이나 뭐 대구, 광주 이런 일부 지역에만 좀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계신 교사나 학생들은 참여할 기회 자체가 좀 제한적이었던 거죠. 지역 격차가 에듀테크 활용 격차로 이어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우려가 컸습니다. 그리고 또 교사분들이 이런 새로운 기술을 잘 활용하도록 돕는 연수라던가 아니면 더 나아가서 교사가 직접 에듀테크 기획이나 개발에 참여하는 티처 프러너, 그러니까 교육기술 창업가 같은 역할이죠. 티처 프로너요? 네, 이런 교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 역시 좀 부족했다는 점, 문제점 현상 9. 이것도 중요한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그렇군요. 교사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할 텐데요. 그럼 이 격차를 줄이고 교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부는 어떤 방향을 잡고 있나요? 우선 전국적으로 좀 접근성을 높여야 하니까요. 주요 5개 권역에 소프트랩을 추가로 설치하고 개선수단 15, 16, 또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특화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개성수단 17. 지역별 맞춤형으로요. 네. 그리고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그 티처 프로너 양성 연수나 멘토링을 새로 만들고요. 또 기업과 협력하길 원하는 교사들을 미리 좀 발굴해서 인력풀로 구성해서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되었습니다. 개선수단 18. 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범주를 살펴볼 시간인데요. 지원 범위가 좀 한정적이고 특정 중요 분야에 대한 투자가 미흡했다 이 부분이군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그동안은 주로 초중등 교육 쪽에 지원이 좀 많이 집중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대학에서의 AI 코스웨어 개발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고등교육 분야의 디지털 전환 지원은 상대적으로 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 거죠. 문제점 10. 대학 쪽은 좀 소외되었군요. 네, 그런 면이 있죠. 또 특수교육이나 다문화 학생 지원처럼 정말 필요한 분야 혹은 교원들의 업무 부담을 좀 줄여주는 기술 개발, 이런 시급한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에듀테크 투자도 좀 저조했다는 점, 문제점 12, 이것도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우선순위에 대한 고민을 좀 하게 만드는 지점이죠. 그렇네요. 당장 필요한 곳에 지원이 더 갔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 간격은 그럼 어떻게 메울 계획인가요? 우선 고등교육 분야 지원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요. 대학하고 기업 간의 교류를 촉진하는 에듀테크 소프트랩을 새로 만들고요. 특히 수학이나 물리 같은 기초 과목 AI 코스웨어 개발을 좀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선수단 19, 20? 오, 기초 과목 AI 코스웨어라. 흥미롭네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특수교육이나 교원 업무 경감 같은 그런 특정 현안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를 딱 지정해서요. 교사 기업 협력팀에게 한 2년 정도 집중적인 개발 지원을 제공하겠다. 이런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선수단 21, 22.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교육부가 에듀테크 소프트트랙 사업의 문제점을 크게 세 가지로 보고 개선 방안을 내놓았군요. 첫째가 기술 검증 전문성 높이고 현장 연계 강화하는 것. 둘째는 지역 격차 해소하고 교사 지원 확대하는 것. 그리고 셋째는 지원 대상을 이제 고등교육 등으로 넓히고 특수 분야 투자를 강화하는 것.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정말 실제 교육 현장의 필요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더 체계적이면서도 공정한 그리고 효과적인 에듀테크 생태계를 만들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계획들을 들으시면서 당신께서는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셨나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기술이라는 게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변하잖아요. 과연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계획들이 앞으로 또 계속해서 등장할 새로운 교육 문제나 아니면 우리가 아직 예측하지 못한 어떤 기술 혁신에 얼마나 유연하게 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